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있는 송봉섭 교수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글로벌한 자동차 회사와 글로벌한 IT, 구글과 애플과 같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는 굉장히 거대한 두 그룹이 당연히 융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융합을 하지 않고 경쟁을 하는, 물론 굉장히 부분적으로는 협력을 하지만 또 반면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형태여서 이런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하면 좋지만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초융합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ICT, 즉 IT를 하시는 부분 또는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센터에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모이면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본 강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구조는 생태계라고 하겠죠.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맨 아래단에 있는 기술, 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 맨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이 되겠죠. 이런 세 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면은 굉장히 굴지의 오라클이라든지 IBM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들어본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만약에 5년 후에 5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이런 기술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년 후의 플랫폼, 지금 대기업들이 준비하지 못한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차세대 먹거리를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민해야 될 거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 도메인 스페시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널리틱스 앤 비주얼라이제이션, 또 그러니까 경영이라든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지만 에너지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에어컨이나 가전제품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또는 홈에 대한 그 전력 파워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굉장히 도메인 스페시픽한 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갖고 있지 않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어떤 편의성과 안전성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회사가 준비되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띄웠고요.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조금 더, 그러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보를 제공을 할 텐데 그 데이터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제공하는 시간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크라우드 소싱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공유하는 동기는 가격이나 또는 서비스 향상을 기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요구하는 상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프라이버시에 대한 확보를 요청하고 언제든지 내가 데이터를 제공하기 싫으면 디세이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 영역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데이터 유형으로는 기상 정보라든지
국토지리 정보라든지 교통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 유형이 되겠고요. 당연히 공유하는 동기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거나 뭔가 정확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구사항도 개인 영역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라이버시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민간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서 데이터를 창출을 해서 이걸로 이제 뭔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유형은 대표적으로 거래 데이터 또는 지출 이용 정보 이런 것들이 데이터 유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동기는 대고객 지식 향상이라든지 트렌드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구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을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요구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익이 창출된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도메인을 잡았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를 잡았는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싸고 비싼 동력원이 뭔가 아마 집, 그 다음이 자동차, 그 다음이 가전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비싸다라는 거는 이미 많은 센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데이터를 저는 갖고 있지 않지만 계속 산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향유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가구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감할 건가, 또는 자동차의 연비를 좋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절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새로운 트렌드나 신문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요즘은 뭔가 집도 빌려주고 차도 빌려준다는데 나도 동참을 하면 어떨까? 그렇죠? 뭐 그런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동참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와 에너지가 가장 효과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게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주체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카라든지 스마트 플랫폼, 그 다음에 스마트 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우리가 그 자동차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직접 뭔가 입력을 넣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가 확보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카카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글을 올리죠. 그렇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개인이 사실 액세스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역은 개인이지만 사실은 자동차가 되겠죠. 그런 좀 약간 폐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주행 정보라든지 또는 환경 인지 정보, 옆에 뭐 앞에 차량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 데이터, 내가 기름을 어떻게 쓰고 갔는지, 엔진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 속도가 어떤지, 뭐 내가 회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차량 데이터가 되는데, 이런 차량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왜 공유하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김기사나 그 다음에 티맵 같은 게 되는데, 주행 데이터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면 우리가 교통 체증 구간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내비게이션에 활용될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언제 정비를 해야 되는지, 요즘 그 차량 정비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고요. 그런 차량 정비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도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제고, 뭐 사고가 났으면 자동으로 이콜이라고 해서 뭐 응급차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공공개발 영역에서는 사실은 대표적인 게 기상 정보죠. 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어디가 미끄러운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국토지리 정보.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2D 맵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버티컬한 걸는 3D 맵 같은 것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앞으로 계속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보,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가 사고가 났는지 그런 정보들을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나오는 스마트 데이터라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스마트 데이터가 어떤 유형이 있을 거냐? 그 스마트 데이터, 다 스마트 데이터라고 하지만 어떤 것이 과연 스마트 데이터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후반 부분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공유하는 동기는 운전자의 안전이나 편의를 향상시키고 또는 이 운전자가 어떤 운전 습관을 갖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카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류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선택적 능동 제어 같은 경우에는 발을 쓰지 않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3단계는 사실은 내가 앞에도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가겠지만 굉장히 그 자동차 기술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기술로서 스마트 카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이터라는 것은 현재 예제지만 차에 이미 카메라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울트라소닉 센서, 초음파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보시는 것 같이 앞에 가고 있는 차가 나와 동일한 차선을 가고 있다. 또는 옆에 가드레일이 있다. 그 다음에 속도 제한 표지판에 뭐 40km다, 속도 제한이 60km다, 100km다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점점 데이터를 센서를 이용해서 인포메이션화하는 스마트 데이터화하는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로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로라는 거는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도로에 대한 지오메트리, 뭐 옆에 있는 사진처럼 도로가 곡선이라든지 또는 터널이 있다든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차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런 인포메이션은 사실 지금 다 돼 있고 어느 정도는 점점 맵이 진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티맵 같은 거 보면은 교차로라든지 아니면은 톨을 낼 때 가면은 뭔가 화면이 바뀌면서 디테일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맵에다가 인포메이션을 더 올리면 그런 인포메이션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러한 스마트한 자동차가 또는 반자율주행 또는 자율주행으로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포메이션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로드 컨디션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의 폐임 현상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도로의 폐임 정도를 모두 고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갈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해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내는 거는 너무 어렵겠죠. 그러면 2020년까지 상용화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도로가 정상 상태가 아닌 도로가 파져져 있다든지 앞에 그 다음 그림처럼 뭔가 도로에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세 번째와 같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차선이 잘 안 보이죠. 누군가가 뭐 트럭이 지나갔는지 어떻게 흙이 덮여져 있어서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도로를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연 메인터넌스를 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온다, 눈이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1차선 도로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 때문에 눈이 녹지 않거나 얼음이 녹지 않아서 1차선은 굉장히 미끄럽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어야지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앞으로 필요할 거고 이러한 정보들은 굉장히 실시간에 가깝게 모아지고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스마트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플랫폼이라는 건 아까 인프라스트럭처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뭐 그런 플랫폼이 계속 진화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IT를 특강을 하시는 분이 이미 여러 번
어떻게 미래의 그 IT 플랫폼이 바뀔 거냐 이런 것들은 많이 전망을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래 플랫폼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필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클라우드 커넥트 퍼셉션입니다. 클라우드 커넥트 퍼셉션이라는 거는 자동차가 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건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것처럼 대략 한 120m에서 180m 정도가 차에 달려있는 센서가 볼 수 있는 영역이라면 당연히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려면 결국은 이런 인포메이션이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에 다 모여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을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 차에 전달해주는 이러한 루프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기 위해서 여기 아까 클라우드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클라우드를 하려면 핵심적인 기술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라는 게 맨 아래에 있는 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맵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3D 맵을 국가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정형이지만 그 위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인포메이션을 추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에 교통 체증을 보여주는 거라든지 또는 뭐 스피드 리밋이라든지 또는 뭔가 아까 도로 페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항상 일정하지 않은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뭔가 이쪽에다가 클라우드에다가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맵이라는 것이라는 정보가 굉장히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의 키 요소가 될 거라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스마트해지려면 결국은 어때야 되냐면 개인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중앙을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옆에 큰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게 붙으면은 사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누구나 살짝 비껴서 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거에 개의치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감성적인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대 만족도인데 기대 만족도를 부응을 하려면은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고객들이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건 아니고 나온 영화 중에 어벤져스 2죠. 거기에 자비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이언맨이 굉장히 어떤 것들을 인터랙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얘는 알아서 잘 해주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뭐 약간 다친 건데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비스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해주냐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고 충돌을 자동으로 회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 거죠. 그렇지만 다쳤으니까 구급차에 연락도 하고 큰 손상은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는 제공받고 싶어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IT 기업들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프로토타입이지만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고속도로를 같이 군집으로 주행하는 것들을 데모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본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성공을 하려면 자동차 간의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 웨이브라는 그런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자동차와 도로 간의 통신을 하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으로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2017년이 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임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허가증을 만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상용화 쪽으로 계속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은 실시간화를 시켜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안전운전 제어를 가능해야 될 거고요.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운전자한테 안전하게 운전을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자동차가 도로를
도로를 다니려면 아까 스마트 도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패였다든지 어디 부분이 녹았다든지 또는 뭐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인포메이션이 미리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자동차가 도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우리가 클라우드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뭐 ICT 핵심 기술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식 서비스들이 창출될 거다, 창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창출해 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없으면 굉장히 많은 실패와 낭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 전략 이 두 번의 강연을 통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기본 전략은 스마트 데이터 하베스팅입니다. 그래서 즉 기존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이터를 창출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이것들이 더 고객들이 느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또는 새로운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게 필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고민은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지만 프라이버시라든지 또는 해킹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나 자동차 분야는 사실은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